네, 의문점이 하나 있죠. 그 오세훈이 밝혔는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이제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만나게 된 계기가 김영선 때문에 만나게 됐다.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모시고 온 거 기억난다 하면서 그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2년을 계속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참모에게 더 이상 이분을 명태균을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답을 했는데 해코지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특이한 그런 약간 그 침해 행동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조금 사람을 차별하면서 보통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는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명이 짜고 쳤다. 참모진까지 이제 4명 이상이 짜고 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왜 데려가느냐. 김영선 혼자 가도 되는데 명태균을 굳이 데려가느냐. 가서 굉장히 오세훈이 반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데려갔느냐? 알면서 왜 데려갔느냐? 김영선 혼자 가지. 왜 데려갔을까? 김종희 심부름하러 데려간 거죠. 그때 매몰차게 거절했고 거부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지만 김종희가 이제 오세욱을 키워줬고 서울시장에 당선되도록 힘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오세욱이 나중에 명태균 씨가 작업을 한 것에 걸려들지 않도록 차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나는 명태균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이때 작업을 해놓은 것이다. 근데 그 작업이 연기가 어설프다. 엉터리 연기다. 라는 것입니다. 단일화하지 말라 김종희가 김종희 위원장 시절에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오세훈이 단일화 안 해도 잘 나간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쇼호스트의 마음이었고 단일화 안 했으면 당선을 못했어요. 결국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엔 단일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김정희 가 그냥 몸값 키우려는 안철수 없이도 뭔가 안철수가 단일화 해주겠다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도도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연기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동계가 신용불량자 그 명태균 씨를 띄워주지만 않았어도 김종희를 믿고 명태균을 띄워주지만 않았어도 명태균 그 과대포장에 속아서 놀아났다. 결국은 이준석 동계가 김종희 그 보증을 섰음에 명태균을 믿어준 것이고 뭔가 번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신복으로 뭔가 이를 획책했다, 기획했다 라는 것이 김종희의 입장이다.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오세혁을 띄우고 안철수를 낮췄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조작됐다라는 증거도 있었을 뿐더러 안철수 의원이 피해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오세혁 대 김종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명태균 통해서 조작을 해서라도 띄워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공표 여론조사
관련 지목을 했어요. 김모 씨 지목을 했는데, 이 김모 씨가 김종희 그 비대위원장과 같이 사진 촬영을 했던 제주도에 있는 한 별장 그 소유주라고 하는데요. 미공표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그 김모 씨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쨌든 이 돈을 받은 것도 김종희에 준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의심할 수가 있는데, 다시 MBK 파트너스로 넘어가서, MBK 파트너스 그 사모펀드 PEF 운용사가 6고 바이아웃 펀드에 현재까지 약 7조 원 50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11월 21일 날. 그런데 확보를 했다고 해서 훌륭한 경영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7조라는 군함에다가 나중에 114조 이상 퍼담아서 칠 것이다, 이익을 환원해서 내뺄 것 같다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김종희가 명태균에게 매일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정말 자문을 구했는지, 자문을 구하는 척 했는지, 연기를 했는지, 왜냐면은 김종희 스타일이 자문을 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오고 갔는데 즉각 답변했으면 사전기획 증거가 되는 것이고, 둘이 사용하는 그런 다른 제3의 폰, 제4의 폰이 있을 것이다, 선불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했다 이런 말은 책사로 띄웠다, 과대포장했다, 그 연출 정황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준석이 명태균 씨 보증을 서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종희의 그런 여론조사 쪽 도움과 금전적인 후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오세훈은 김종희 덕을 봤다. 그리고 안철수를 밀어내고 오세훈을 밀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자, 그럼 명태균 씨는 혼자서는 전략공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내가 좀 가까우니까 대통령을 팔아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하지만, 둘이 같이 사진 찍은 적도 없고, 둘이 막 통화를 매일 하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나 뭐 이런 사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허무맹랑하다, 엉터리 주장이다. 그래서 이준석이 전략공천 아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반박은 못하고 나중에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오세훈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했던 강희경 씨에게 1억 원 정도를 송금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말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1억 원을 송금을 하면서 뭔가 얻는 것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송금했으니 오세훈한테 도움이 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왜 사과 박스 같은 데다가 몰래 안 주고 티나게 송금했을까? 그게 이유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은 이준서 성상납 핵심 수행원 김철호 분께서 사망을 하셨는데 6개월 전 CCTV까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망 경위가 밝혀져야 된다. 왜 갑자기 자살일까?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 사망 당일 상황과 노선 같은 거, 누구와 만났는지,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사망 경위 빈틈없이 뒤져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국무총리 개각은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세훈과 MBK 파트너스가 연결된 것은 이미 사진을 통해서 김병주 도서관을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명태균 측에다가 김모 씨가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 대납했다, 뭐 밝히긴 했는데 몰래 오세훈 몰래 낸 것이다. 오세훈 선거 캠프와는 무관하다 했는데 정말 졌는지 여론조사가 정말 있었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돈을 대신 낸 것처럼 꾸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현금이 오고 갔다 라면서 오세훈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이끌어냈다.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번 5회에 걸쳐서 3,300만원 주장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 김모 씨도 나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스폰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낌없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제 특기 취업, 특기 채용으로 이 김모 씨가 아는 사람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하산 또 특기 채용을 해줬다 이런 것으로 매간매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명태균 씨가 그 조은희 의원 서초갑 재보선 경선에 개입했다 그 녹취를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4일 날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불법 여론조사 당원 명부까지 받아서 조은희 의원한테 당원 명부를 받아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벌인 게 아니냐 의심된다 라는 거죠. 근데 불법 여론조사라고 해봤자 하루 5통, 4통 해놓고 여론조사 했다라고 뻥튀기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지도 않았고 되돌려 보냈고 소통도 안 했다 오세훈 시장 측이 답변을 했고 동거래 사실도 몰랐다 잡아떼고 김종희도 오리발을 내밀었죠. 비서가 출력을 했지만 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둘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입증을 못하고 있어요. 봤는지 안 봤는지, 봤는데 안 봤다 잡아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선에 영향이 없다, 의미도 없다 이렇게 그런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그거를 비용까지 내면서 의미 없는 여론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알아도 몰랐다 해야지 몰랐다 하니까 정치자금법을 피할 수 있고 나는 낸 거 알았다 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잡아떼는 것이다. 그래서 김종희 비서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제 아는 사람 아들을 채용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누가 그 아들을 채용을 시켰는지 대통령실 직원을 다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취업 청탁에 대해서 그 1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어디다 썼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굉장히 그 오세욱이 명태균 씨 말 거짓이라면서도 명태균 씨 악담은 굉장히 믿어주고 있어요. 어떤 것은 되게 믿어주고 어떤 것은 거짓이다 잡아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창원지검 수사팀이 이제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준석 포는 압수수색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궐선거 공천 등 그 몇 년 전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공천자료 관련 이준석 폰만 있으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조작했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누명을 씌우기 위한 그런 폭탄이다 볼 수가 있어요. 하루 두 통화, 한 통화 해놓고서 여론조사 뻥튀기를 해놓고서 지금 또 굉장히 누군가를 누명을 씌우고 또 부정채용까지 해놓고 후원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11월 28일에는 117년 만에 최대 폭설, 서울 곳곳에 정전 피해가 또 있었다. 정말 명태균 씨 작업동에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 다른 후보들이 다 명태균 씨한테 줄을 서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조작을 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럼 김영선이 어떻게 5선이나 했을 수 있었을까? 자백을 할까? 양심선언을 할까?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안철수 단일화 덕에 이겼는데도 오세욱이 안철수에 뭐 해준 게 있나? 왜냐면 그때 당시 오세욱 이미지가 난잡했다.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철수 후보가 희석을 시켜줬다. 그래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 후원자 스폰서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넨 그런 것도 조사가 확실히 돼야 되고요. 좀 빨리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의 그런 전당대회 출마 전부터 명태균이 조작하면서 여론조사로 조작을 하면서 띄워줬다. 이것을 이제 명태균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서울시장 당선되고 싶은 사람들 명태균 씨한테 줄을 서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오세훈 그 스폰서라면서도 굉장히 뭔가 앵벌이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라는 듯이 녹취가 이제 그것을 이제 11월 30일 날 공개가 되는데 통화 하루 한 개만 해놓고 통화 2번 연결해놓고 여론조사다 이렇게 뻥튀기를 하고
돈이 많은 자산가라면서 화장품 살 돈 없다라는 듯이 또 녹취를 남겼다라는 것이죠. 수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김종희가 그 비용을 거의 대다시피 하는 그런 공작 모의가 있었습니다. 조선 호텔에서 김종희의 함성되게 일을 벌였죠. 김건희 여사의 누구를 소개시켜줬냐면 명태균 씨를 소개시켜주면서 보증을 서는 듯한. 근데 이 함성댁은 김종희 딸이 사는 아파트 주민이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볼 수가 있겠어요. 신복이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함성득 아니었으면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가 없고, 김건희 여사도 함성득 아니었으면 명태균 씨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김종희가 작업을 친 거다. 11월 30일 날 제가 이런 참고 자료를 11월 30일 날 페이스북에 올렸었고요. 2021년 5월 9일 날 밤 10시쯤에 이준석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 연락을 했다고 아직까지는 밝혀졌는데, 그 한 달 전 4월 7일 오세훈 그 당선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달 하고서 이틀 후에 전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고선 6월 18일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함성득 3명이 만나게 된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6월 18일에 3명이 만나기 전에 6월 11일 날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이 되는데, 그럼 5월 9일 날 연락을 해서 6월 11일에 만나니까 한 달 하고 한 8일쯤에 이제 당선이 된 거거든요. 만난 지 한 달하고 8일 지나서 이준석이 당대표에 당선이 된 건데, 굉장히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이준석과 김종희를 공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이제 함성득이 아닌 명태균 씨를 소개시켜줬다. 김종희가 함성득을 통해서 명태균 씨를 이 김건희 여사가 만나도록 보증을 섰다. 만나게 해줬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입당을 한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께서 이제 명태균 통해서 입당한 게 아니고 이준석 통해서 입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주장은 성립이 되지가 않고, 권영세 의원과 대통령께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입당하는 건의를 서로 딜을 했기 때문에 전격 입당을 하신 것이고, 윤석열 당시 메이저급 대선 후보가 서울 법대 선배 권영세 의원을 원래 알고 있었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 통해서 입당을 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명태균과 이준석을 필요 없이 입당 원서 제출을 하셨다. 그래서 녹취를 까면은 사실이 밝혀지는데, 녹취를 안 까고 굉장히 숨기는 게 많다는 거죠. 이준석이 오세훈 캠프에 있던 사람들과 관련자들이 채용 비리, 부정 채용, 부적격, 낙하산이 발견되고 있다. 게다가 그 서울시는 수상택시 같은 한강버스 진수식에서 질질 하는 그런 오세훈의 사진까지 기사에 실렸었습니다. 근데 2007년에 오세훈이 서울을 베네치아 만들겠다면서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세금을 썼어요. 그래서 한강 수상택시를 도입했지만 이용자가 2만 명 예상해서 세금을 많이 썼는데 100명도 안 된다는 거죠. 평균 이용자가.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중단됐다가 2016년도에 재개됐지만 이용자 수가 더 급감했다. 하루 한두 명. 그 수상택시가 출퇴근용 예약제로 버티다가 올해 7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을 돈을 헬스를 얼마나 낭비했는데 오세훈은 본인 돈으로 갚질 않죠. 낭비를 했는데도. 그리고 한강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212억이나 썼어요. 그리고 선박 감가 상각비 지원까지 해서 700억 원 정도의 사업을 들어서 하루 이용자 수 5,230명을 예상을 한다는데 정말 그렇게 이용할지, 한강버스 이용할지 의문이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미래한강본부가 한강 리버버스 운영 사업이 6년간 약 80억 적자가 예상된다 했거든요. 적자 사업을 700억 원이나 들여서 헬스에 낭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언제 하는지, 그리고 제가 12월 1일 날 제안을 했었죠. 국무총리 국민투표로 선출하자. 자, 그래서 김종인 신복으로 제가 김영선, 조은희, 함성득, 명태균, 오세훈, 이준석, 김소연, 김한정 등을 제가 글을 올렸었고요. 굉장히 혈세를 많이 해먹은, 스폰서를 자초하는, 조직을 세력화해서 대통령 꿈을 꿨던 김종희 뇌물전과자의 그런 여러 치부, 그리고 신복들의 연극. 자, 누가 감옥을 가야 양심선언이 나올지, 이 드라마의 결말은 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허위각서는 결정적 증거물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자, 이런 뒷배, 오세훈의 뒷배를 자처해서 계보를 이어간 김종희, 누가 감옥을 가야 양심선언, 양심 고백을 했지. 미래한국연구소는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자, 녹취에 나오는데 아무도 의뢰를 안 하니까 돈이 없는 것이고, 회선도 없고, 여론조사도 하루 한 통화하면서 100통화 했다고 조작하고 누가 의뢰를 하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없이 허경영 어쨌든 그런 홍보를 해주면서 홍보하는 전화를 돌리면서 1억 2천만 원이나 남아 돌았다고 하는데요. 사기꾼이다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허경영이 당선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다. 자체조사 돌릴 비용도 없는데 김종익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조사 호소한 이유, 하루 한 통화 해놓고 여론조사를 호소한 이유, 불법 가담을 해서 누명을 씌우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누명을 씌우라는 것이죠. 김종인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이 없다면서 징징거리면서 받은 6천만 원을 왜 요청을 안 했는데, 그런 6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상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후보들 거는 스폰서가 있어서 대납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남아 돌았을 텐데도 돈이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6천만 원짜리 뭔가 여론조사까지 해줬으니까 6천만 원 내놔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하루 한 통화 해놓고 여론조사 했다고 우깁니다. 오세욱 등 스폰서가 대답을 했으면 돈이 남아 돌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계속 녹취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 자, 그러면은 돈이 없다라는 그 말은 누명을 씌워야 되는데 누명 씌울 돈이 없다라는 것인지,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돈이 없는 척을 한다는 것인지, 함정을 파기 위해서 함정 팔 돈이 없었다라는 것인지, 왜 거절한 사람한테 6천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했다고 뻥을 치는 것인지, 왜 대납까지 했으니까 돈 내놔라고 협박을 하는 것인지 밝혀야 된다. 그래서 돈이 없는데 6천만 원어치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사기였다. 그것을 반증해준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둘이 미수금이 있었다 하면서 미수금 4천만 원 공제하고 남은 돈 준다. 연출을 하면서 누명씌우기용 차용증까지 만들어서 위조를 해서 6천만 원이 뭔가 에 대한 지급 보증하는 듯한 것을 연출을 했다. 근데 왜 김건희 여사께서 그 빚 4천만 원까지 대신 갚아주면서까지 불법에 가담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필요 없다. 미수금을 공제하고 남은 2천만 원짜리 그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연기해놓고 주장해놓고 호소를 해놓고 실체는 하루 한 통화 해놓고 200원짜리 여론조사를 했다. 근데 6천만 원이나 여사님한테 뜯으려고 6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로 유리해졌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 그래서 자작극을 했고 차용증까지 썼고 차용증은 가짜다. 누명씌우기용 집을 보증한 연출이었다.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는 김종희 바지사장은 명태균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장 후보군은 굉장히 많이 넘치기 때문에 다시 뽑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조작 허위 여론조사 바지사장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 김종희 메일 통화했기 때문에 김종희 폰이 황금폰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입증자로 제가 12월 3일날 올렸었고요. 조작하는 자와 매일 통화했다. 어쨌든 그 단일화 덕에 당선이 됐고 안철수는 그 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종희가 밀어줬기 때문에 오세훈이 경선에 통과하고 안철수는 경선에서 탈락을 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경선에서 통과했으면서도 굉장히 유리했으면서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명태균 관련 사태가 있다가 12월 이제 4일날 계엄 그런 해제 요구 결의안 발의가 돼서 190명 찬성을 했기 때문에 해제가 됐는데 그 전에도 해제가 할 수 있었다. 결의안 발의 없이도 대통령 없이도 해제를 할 수 있었는데 해제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가짜 비상계엄 국무회의도 대충 했기 때문에 대충 비상계엄이었고 해제만 열심히 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해제는 비상계엄 시작하고 5분 안에도 할 수 있었다. 10분 안에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독수 없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없으니 한독수가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혼자 비상계엄 선포를 하거나 해제를 할 수가 없다. 한독수의 역할이 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교체 타이밍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한독수와 국무회의가 있어야만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포와 해제는 한독수가 있어야만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엄군이 편의점에서 라면 먹을 때 드세고 거친 보좌진 그리고 국회 경호 직원들 비서진들이 더 굉장히 싸나웠다. 그때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비서관 일과 사의를 했고 한덕수만 사의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내각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한덕수만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방임했다, 방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0명 가결을 했기 때문에 내란이 성립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뭐 누가 하나 다치기를 했거나 누가 이제 사망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드세고 기센 군인들보다 더 싸나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대응을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국회 투어를 했다. 그럼 이렇게 싸나웠던 드센 보좌진, 비서진, 국회 경호 직원들과 국회의원들은 침략자가 침투를 했을 때 최전선에 서서 싸울 것이냐, 최전방에서 정말 활약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해적한테는 겁쟁이 되면서 앞잡이가 될 것 같으면서도 계엄군한테는 드세고 거칠고 막대합니다. 그래서 뭔가 저돌적으로 거드름 피우면서 적군을 제압을 잘할 것 같아서 이 비서진, 보좌진,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 경호 직원들 해적 격파하는데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4년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대한민국의 경제만 좋아진다면은 100번, 1000번, 만번도 내려놓겠으나 한덕수가 실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직무 태만, 업무 태만, 태업 그런 공무원들을 발각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굉장히 수상한 게 어선이 전복되는 일이 많아요. 어선이 충돌한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배후에 있는지. 그리고 대권주자들이 이제 많이들 대권주자 후보가 되고 싶어 하지만 경제를 챙겼는지, 경제를 챙겨왔는지, 챙길 수 있는지, 챙길 능력이 되는지, 그런 뭔가 생각이 있는지, 눈독만 들이는 것인지, 뭔가 실력으로 압도적으로 그동안 경제 챙기는 모습을 설명했는지, 아니면 낙선의 그런 나락의 길을 재촉하는 것인지를 그리고 스투피드 법률안 그런 정책에만 남발하는 것인지를 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경제 살리기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얼마나 나라를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번 계기로 다들 실체가 어떤지, 평상시 생각이 어떤지, 얼마나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는지가 다 밝혀졌기 때문에 조국 대표 때문에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필터링이 된다. 이번에 알게 됐다. 근데 대선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은 국회 근처를 못 간다는 것을 일단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계 은퇴로 가는 것이죠. 그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선을 그어서 살아남고 싶겠지만
선 긋는다고 이게 그어지지가 않아요. 예, 빨리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되고 싶겠지만 이 조기 대선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경제를 챙겼어야 되거든요. 뭔가 국무총리보다 부총리보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대안이 있거나 방법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선을 그어봤자 연기로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제대로 긋는 방법은 본인의 능력과 실력을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더 나은 후보다. 내가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고 국무총리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법안이든 정책이든 여러 가지로 보여줬어야 된다. 그것이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 확실히 선 긋는 게 되는 것이다. 실력도 없이 나대거나 설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MBK 파트너스가 투자심의위원회를 신설을 했지만 그것은 곧 이지스 자산운용과 론스타 이스턴 투자개발, 마스턴 투자운용, 스카이밸류,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M캐피탈 등에 출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행임원제도 도입으로 경영권을 절도하겠다. 최은범 회장을 들러리로 격하겠다라는 말이고, 액면 분할 실시로 외국계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 지분 매집을 하게 해서 지분을 더 늘리게 해서 그 외국 기업의 최대 주주 자리를 양도하겠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MBK 파트너스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MBK 파트너스 바이엇 입장에서 스페셜 시츄에이션 부문 관련 자료 참고 반영해서 M&A 저돌적 계획 방향 설정을 했고, 그리고 하지 않을 투자를 안 했으면은 개선됐을 것이다. 주주가치가 3조 4천억이 나 넘는 그런 가치가 개선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배구조만 개혁하면은 주주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주장하지만 그동안의 실력을 봤을 때 기대가 없고요. MBK 파트너스가 인수합병 시에 상품 가격을 굉장히 인상하겠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지검이 지상우 전 원장 참고인 자격을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다음은 누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직업군인들 핸드폰 게임을 좀 제한하던가 해야 되겠고, 그 편의점 라면은 무슨 돈으로 먹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비상기업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다고 주장을 하다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일관되게 반대했으면 선포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막을 수 있어요. 선포하고 나서 5분 내로, 10분 내로, 30분 내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대통령 없이도 해제할 수 있었다. 근데 막지 못한 게 아니라 막지 않은 것이다 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통해서 해제를 바로 안 했으면서 혼자 사겠다고 국무회의 의원들과 입을 맞춰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은 편의점 라면을 수색했고 접수를 했고 먹방을 해서 그 편의점 CCTV를 확보해야 된다. 무슨 돈으로 사 먹었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CCTV를 확인해야 되지만 편의점 라면 말고 또 무엇을 사 먹었는지도 봐야 됩니다. 편의점 가기 위해 출동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카드를 들고 간 것인지 현금을 들고 간 것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방관 방임을 했으면서도 총리 권한으로 비상계엄 해제할 때 소극적이었고 문구적 거렸다. 한독수가 그랬다. 그리고 국무회의도 심의 안 거친 듯이 대충 국무회의를 아무렇게나 해놓고선 아무렇게나 해제하면 되는데 그 가짜 비상계엄을 진짜인 것처럼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고 국무위원을 속였다. 그리고 계엄군은 편의점 라면 수색과 편의점 쇼핑했다. 그래서 공식적 국무회의 심의 안 거친 그런 아무렇게나 했던 비상계엄 해제를 아무렇게나 5분짜리로 할 수 있었는데 가짜 비상계엄을 진짜인 것처럼 속였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막고 싶었다면은 의결정족수를 맞추면 안 되는데 의결정족수는 맞춰주면서 부추겼다. 비상계엄 하시라. 그리고 내려오시라고 부추긴 한독수의 속내를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계엄령 부대원들이 아무도 검거를 하지 않았고 컵라면만 뱃속으로 검거를 했다. 수사하면 유리할 거라 확신을 하고 있는 한독수인데요. 그리고 지하 벙커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추위 속에 사람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고생을 시키는 시위 주동자, 선동자, 후원하는 자들, 간본권 절도범들은 꼭 밝혀줘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머릿수를 채워서 맞춰준 것이 찬성한 것이다. 의결 정족수를 채워줬기 때문에 11명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 채워준 자체가 공범, 주범, 성립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로 30분 내로도 해제할 수 있었고 40분 내로도 해제할 수 있었는데 그 5분짜리 국무회의를 안 해서 가짜 비상계엄이 해제가 쉽게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 드라마를 관람하고 관전했던 한덕수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해제는 쉬운데 굉장히 해제를 머뭇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신용불량자를 통해서 명태균 씨 통해서 공천을 받으려 했을까? 그 비밀을 밝혀야 되고 비밀을 밝히기 위해선 이준석의 핸드폰 압수수색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김영선, 조은희, 함성등, 명태균, 오세훈, 이준석, 김소영, 김한정, 김재석, 조성은, 지상욱이 신복인데 박유아도 아마 신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이 굉장히 장난 같았기 때문에 장난으로 시작한 것처럼 굉장히 엉터리였기 때문에 대통령도 기만하고 국무위원도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책임지겠다. 왕위 찬탈 내란을 한독수가 했다. 왕위 찬탈 내란을 한독수가 했다. 국무회의 개최했지만 반대한 자는 2명뿐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선포 변경 해제는 국무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국무위원 3명만으로도 어쨌든 처음에 선포를 막을 수가 있었고 국무위원 6명으로도 선포 자체를 막을 수 있었는데 11명으로도 머릿수를 딱 채워주고서는 내려오시라. 포고령 발표돼서 왕위에서 내려오시라,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시라면서 동조, 방조를 했기 때문에 내란 주범이다. 이렇게 지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개폐 선언 없이 속기도 일부러 남기지 않아서 발 뺄 수 있을 것 같지만 개폐 선언 없이
개회, 폐회 선언 없이 속기도 남기지 않았으니까 가짜 계엄령인데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연기를 했기 때문에 한덕수 주동자, 한덕수 내란 공범, 한덕수 관여자, 정말 누명을 씌우고 싶어서 의결 종족수 11명을 채웠지만 채우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공포가 된 상황이라도 국무회의 소집으로 3분 내로, 10분 내로도 해제할 수 있었다. 결국은 대통령 없이 해제를 했기 때문에 가짜 포고령, 가짜 계엄령을 만든 것은 가짜 국무총리 한덕수밖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벌이는 자는 김앤장의 신부 한덕수밖에 없다. 라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